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24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유세장의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인 것 같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유세를 중단하고 트럼프 지지선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유세장에 등장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본격적으로 한 6시간, 7시간 전에 보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점심 때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연합뉴스 TV가 틀려져 있었고, 거기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도 포함해서. 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연합뉴스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느낌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전 세계 미디어라는 것이 어디 종속돼 있잖아요. 힘에 종속돼 있거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에 종속이 돼 있죠. 또 어떤 기존의 정치 세력, 즉 성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향이. 그런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즉 주요 언론들은 지난 한 70년 정도 지속되어 온 세계 힘의 질서에 이게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러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그들의 본심이 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번 뉴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걸로 검색을 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쭉 떴습니다. 주요 기사라고 해서 6시간, 7시간 지금 작성하는,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기준으로의 시간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랑 우리 연합뉴스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연합뉴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 자, 왼쪽 위에 보면 BBC 보도를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유세를 중단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다. 냉정하고 간결하게 사실 기준으로 딱 적었죠. 구색 없이. 오른쪽에 가디안을 보면은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를 수용했다. 예. 그리고 확인을 해줬다. 뭐라고 JFK,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규명하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했어요. BBC보다는. 저게 사실관계, 저게 가장 제가 봐서는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또 왜 주요 내용이냐? 저게 글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케네디 가문의 대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드였지만 대통령도 배출하면서 민주당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거니까 엄청난 거예요. 물론 트럼프도 공화당 내에서는 아웃사이드죠. 소수 세력이죠. 공화당 껍질만 쓰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랑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내에서의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제대로 예선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지대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되게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일단 저런 걸 교환했다. 예, 이런 내용이고, 왼쪽에 CNN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를 많이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 했느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 박빙의 대통령 선거를 바꿀 수 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예, 트럼프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스 진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CNN 정도다 이 정도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 5%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런데 이 5%가 여러분 미국 선거 시스템 아시잖아요. 한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있는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게 확실한 주에 가서는 유세도 하지 않아요. 질 게 확실한 주에는 가서 유세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유세는 소위 말하는 스윙 보트 스테이트, 여기를 찍었다가 저기를 찍었다가 양쪽이 경합을 벌이는 주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 주들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따지고 보면 미국 국민 전체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태생과 상관이 있죠. 미 합중국이잖아요. 여러 주들이 각각의 나라죠. 주, 스테이시, 주라는 뜻이지만 나라라는 뜻이거든, 사실은.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각 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돼 있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긴 해요. 지금 한 몸으로 살아온 지가 25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져. 나는 어디를 투표하더라도 나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아요. 이 주의 대세가 나의 의견과 다르다면 난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치열한 주에서 이 5%는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색깔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란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이런 주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 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들이에요. 거기서 5%는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CNN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리스한테 엄청난 타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리스가 언론 인터뷰를 안 하는 걸 두고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싹 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드러내놓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못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그러네. 그러면서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됐다. 즉 해리스를 띄우기 위한 그 노력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에 이게 터진 거예요. 절묘한 시점에. 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CNN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폴리티코를 볼까요? 자, 이건 뭐 아주 단순하게 적었어요. 아까 BBC랑 똑같아요. 자, 존 F 케네디 주니어, 죄송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트럼프 지지선을 했다. 자, 요게 미국의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주요 기사 4개예요. 그런데 우리 연합뉴스는 제가 밥 먹으면서 들은 연합뉴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이게 아마 표준말은 경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었고 그냥 경기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쌍자음자리로 넣었습니다. 경기, 놀란다는 거죠. 연합뉴스 주요 내용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서 5%로 떨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즉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영향력이. 자, 여기서는 우리 국내에 국내에 있는 어떤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선거 구조를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RFK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쟤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이제 뭐 경쟁률 떨어지니까 한쪽 지지한다고 붙어버리네, 줄을 서버리네, 이런 이유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CNN 기사에서 이 5%의 지지율은 엄청나다는 거네. 엄청나다 난 거라니까요. 여기서 엄청난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트럼프 표정 보이죠? 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를 딱 깔아놓은 다음에, 즉 우리 국민이 잘 모른다는 걸 전제했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분노를 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경기라는 표현까지 쓰게 만든 겁니다. 제가 다른 뉴스를 봤으면 그 뉴스를 또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뉴스는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다음 민주당 표 결집 가능성,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불안해서 그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결집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예, 이거는 우리 선거판에서 가끔 써먹는 그런 표현들에다가 엮어서 넣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케네디 가문이 상당히 크고 자식들도 많은데 거기 형제들, 사촌들이 이걸 비난했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데 대해서. 그럼 이제 기사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제목에서? 아니죠. 예. 이거는 연합뉴스의 방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리스와 바이든을 지지하는 CNN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있는데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연합뉴스가 이런 표현을 쓴다? 우리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반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기는 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 연합뉴스는 바이든을 이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현재 정부에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난뉴스의 평소에 보도 태도를 보면 아시죠? 그겁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에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 이난뉴스는 아마 정부에서 대부분의 지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난뉴스 보도 태도도 지금하고 일관됐어요.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정부한테 반했어요. 근데 지금은 친해요. 결이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가 되면 상당히 손해가 난다. 예.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뒤에 또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즉 본인이 급했다, 놀랬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 그 와중에 속내가 드러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난뉴스를 찾아 들어가서 채널을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두 개의 기사가 이겁니다. 이것도 참 웃겨요. 예. 위에 보면 밑에 것부터 할게요. 밑에가 오늘 주제랑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트럼프 품에 안긴 케네디, 해리스 상승세에 찬물하고 뒤에 아마 물음표라고 보입니다. 예,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보도 내용 요약한 거랑 이난뉴스 TV에서 방송된 거랑 뉴스에서 이렇게 채널화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나온 거랑 같이 엮어서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 상승세에 찬물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분위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위에 기사 볼게요. 이건 더 웃겨요. 어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그 쿠르스크의 진공화 세력, 나토나 미국이 주도한 세력이죠.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폭탄은 여러분,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폭발을 할 때 깔끔하게 다 타요. 그 순간은 엄청나게 많은 방사선이 나오지만 잔존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폭탄 터지고 나서 바로 사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잖아요. 우라늄 자체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우라늄 자체가. 그래서 보통 물속에다가 몇백 년은 담궈놔야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약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면은 그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만 그 지역이 폐쇄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면 거기는 지금 체르노빌 사건처럼 지금 몇십 년째 사람이 못 살고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그 거리도 몇백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체르노빌 사건이나 또 가장 최근에 큰 사건이었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그 피해하고 연관지어서 이것을 설명하는 기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해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IAEA가 그 책임자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잖아요. 공격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흉내지 마. 이렇게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당연히 연합뉴스가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런 레임덕도 있을까 싶은 바이든이 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바이든이 승리하지 못해 맹공, 물론 맹공했다는 겁니까? 돈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내가 당선만 되면은 취임하기도 전에 11월 달 선거 이기면 1월 달에 취임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줄였어요. 해리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미국의 이해와 관계가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걸 지지해야 된다. 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삐라 뿌리는 거예요. 삐라. 이게 삐라예요. 삐라. 예.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붙은 자사이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써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됐죠. 68년도에 암살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이 로버트 케네디의 형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트럼프 지지선을 한 RFK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예요. 자, 존 F 케네디는 63년에 암살을 됐어요. 이 두 개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밝혀진 거 없어요. 하나도. 자,
로버트 케네디도 그 당시 변호사였고, 오늘의 주인공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변호사예요. 환경 전문 변호사예요, 지금. 이때가 될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제법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5살에 미국 법무부 장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케네디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대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뭐 많은 업무로는 이야기하다시피 JFK는 지금 말하는 딥스테이트, 그 당시로 말하면 뭐 네오콘 또는 군산복합제가 그의 존 F 케네디 암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그 당시 소련이랑 화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으로 삼지 않고. 자, 5년 차이밖에 안 됐고 이 사람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예선전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유세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암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그 같은 세력들이 이번 트럼프 암살 배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같아요. 네오콘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적과 화해하겠다는 거죠. 이번 트럼프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화해하겠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핵심부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이고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미국 때문에 러시아는 친하고 싶지 않은 중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브릭스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나라로 떨어질 일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협상 의지가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도 미국이 초래한 거잖아요. 화해할 수 있죠. 손 먼저 내밀고.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자. 이게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네오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한 러시아와 타협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존 F 케네디, 여기 RF 케네디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배우가 색깔이 같을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관련해서 하나를 더 덧붙여보자면은, 지금 RFK 주니어가 전화를 트럼프로부터 받은 게 그 펜실베니아에서 암살 미수가 발생한 그 다음날 받았다고 해요. 의사 타진을 받았다고 해요. 의사 타진을 통화 한번 해볼래. 저기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 해서 통화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만났다. 이런 건데, 제가 봐서 지금 바이든이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가문은 민주당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색깔과를 유지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당이에요. 참, 그 가문이에요.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99%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100조짜리 법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동의해 주잖아요. 트럼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칼날을 상징적으로 지켜내는 가문이거든요. 내부에서 배척을 받지만 이번에 유세하는 과정에 지금 미국 선거판이 달아올라서 RFK 주니어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암살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 인력을 늘려달라고 정부 요청했는데 그거는 경호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을 수 있다. RFK 주니어가. 그리고 정치적인 위치도 같다. 껍질만 다를 뿐이지. 민주당 내에서 가장 있죠. 트럼프는 공화당 안쪽에서 가장 있죠. 결국 둘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더 유리하냐?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국 선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상당 부분이 전파가 할애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시간을 거기 쓰고 있는데 그걸 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이. 지금 연합뉴스의 입장은 보여줬죠.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우리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보기의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리고 공동 번영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느냐? 이제는 무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 다 죽을 거니까.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한국 전쟁 났을 때만 하더라도 70년 전인데 그 당시 무기 수준 가지고도 우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쌍방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조상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지금 마련해준 토대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한 것이고, 그거 한순간에 다 날려 먹겠다는 거고,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생산하는 배,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그리고 K-팝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K-드라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감정적인 충격까지 포함을 해서 힘든 것이지요. 전 세계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번영 멀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을 가기 위한 지금 불꽃놀이들이 한창인 것입니다. 지금 예, 아래 위로 막 점프를 막 하고 있죠. 쿵딱쿵딱.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전 세계 여론을 원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원래 의도가 뭐든지 간에 유럽 전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남의 놀이개로 전락당해서 남의 전쟁 놀이에 대신 지금 쫄로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처럼 쿠르스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 그게 잘못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미국이. 소모품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 포함해서 이게 바람직합니까? 자, 이거는 인간성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한 달간 미국 선거판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10월에 카잔에서 금년도 브릭스 회의가 발생하고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 9, 한두 달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훨씬 더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말 끝나자마자 이번 트럼프 진영에서 RFK 주니어가 이런 핵심적인 펀치를 한 대 날리게 된 거거든요. 해리스 진영에다가. 이거는 전체를 상당히 안정시키는, 이것 때문에 타격 입은 쪽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말은 못하고. 우리 이남뉴스 아까 부들부들 떨면서 경기하는 거 보셨죠?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악담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악담을.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가다든 종씨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들이 언급된 내용들이 결론에 도달하겠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느냐. 짧게는, 단순하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번영에 해리스가 유리하겠느냐, 트럼프가 유리하겠느냐.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딥스테이트 유리하냐, 트럼프가 이기는 게 유리하냐. 자, 간당간당해졌는데 RFK 주니어의 5%는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RFK가 주니어가 트럼프 유세장에 와서 연설을 한 내용, 제가 주요 내용만 제가 봤습니다. 한 10분 가까이 연설을 한 것 같은데 그 주요 내용 전달 드립니다.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많은 걸 이야기해줘요. 미국의 현안이 무엇이며 미국이 얼마나 더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연합뉴스, 우리 국내 방송들이 이런 걸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뭐 트럼프의 주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요 내용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분석 기사를 내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하게 되면은 제목만 뽑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첫 번째 보면 이 사람이 환경 전문가, 환경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트럼프와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해준 이야기는 JFK의 죽음의 비밀을,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면서 RFK를 축해줬어요. RFK 이야기 내용이에요. 미국의 농수산부나 식약청이 식품회사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농수산부하고 식약청이 썩었다.
그 회사들한테 돈 받고 사람 몸에 해로운 건데도 계속 집어넣게 만든다. 맛을 좋게 만들려고 판매고를 향상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화학 첨가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에 또 뭐 다시 코비드 뭐 다시 퍼져나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수준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다 그가 한 이야기예요. RFK가 네오콘, 지금 말하면 딥스테이트가 미국 외교를 주무른다. 자,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이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에 도드라져서 이들이 지금 이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의 혓바닥 위에서 놀아난다는 것 자체가 딥스테이트 지금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 원래는 뒤에 막후에서 앞에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혓바닥 위에서 바로 구르고 있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공격도 쿠르스크에서 가능했다. 초조하고 극단으로 몰려있다. 벼랑 끝 기분이다. 그들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부하 내동하는 국내 언론은 과연 뭐냐? 이런 뉴스 보도는 지금 정부 핵심 세력도 같은 입장이다. 불안하다. 또한 우리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나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제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에게 미국 정부 핵심 내용을 계속 까발리고 말을 계속 하면은 얼마 전에도 테러리스트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FBI가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미국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데 됐어.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테러리스트 후보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은 과거에 아마 하와이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하와이로 가는 데 있어서 짐 수색을 몸에 쓰게 당한다. 이런 것들이 압박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내 집에 와서 이메일하고 이런 거 다 뒤져간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우리도 그 정도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봤어요. 네. 자, 그 다음 보도검열. 이게 좀 드린 말씀이고, RFK 주니어가 이걸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도검열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 자기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을 막는다. 뒤튼다. 예, 미국의 그러니까 주요 언론의 보도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그 많은 부분이 지금 유튜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확산되고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언론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보도검열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 정말 멋지게 잘 정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을 일으키고 중산층을 살려내야 된다. 자, 이거는 미국의 구조적인 한계예요. 트럼프의 말과 같죠. 트럼프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외국에 있는 기업 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 중국 제품에 관세 엄청나게 물려야 된다. 그거는 그가 표를 따기 위한 논법이고 실제로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산업을 일으킨다. 왜 산업이 다 죽었느냐 그러면 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방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우주 산업 이런 것은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들 중에 그 어느 것도 1등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보다 뒤떨어진 건 많아요. 자, 그것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달러의 강세. 내가 고생해서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도 원가가 비싸잖아요. 딴 데 가서 사오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구조가 이래 된 거예요. 이거는 패권에 어쩔 수 없는 통전의 뒷면이에요. 어두운 면이에요. 내부 산업이 죽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살죠. 근데 그 달러가 자본가들한테 가 있죠. 지금 어디도 그런 데이터가 쉽게 찾기 어렵거든요. 미국의 자본 편중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가 크고 그 부자들이 정치를 만지작을지죠. 그 부자들의 많은 금융권에 있는 세력들은 유럽이 망가질 때 그들의 유럽의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선택했던 유태인들이 또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나라가 살찌려면은 나라가 전체가 바깥으로 얼마나 힘이 있느냐, 패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월급을 받아가서 중산층을 살려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의 패권 포기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3차 세계대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래 되면 이런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을 추스리고 달라진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서 우리가 챙길 건 챙기고 다독거리면서 도탁해 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거품에 기반을 둔 패권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 자, 핵심적인 이야기 했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270조 원 국내에 써야 된다. 이거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동감할 겁니다. 가끔 제 댓글에 보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TP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여행 가고 싶으세요? 나한테 500만 원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미국 여행 가고 싶으세요? 미국 몇 번째 드십니까? 순수해? 또 한국 정말 살기 어려워, 힘들어, 너무 실망스러워 하는 게 이민 가고 싶다. 미국 이민 가고 싶으세요? 그 외에 이민 가고 싶으신 데가 있으십니까? 없죠.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거에서 동의를 했다.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미국 주요 언론에서 보도할 리가 없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할 리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트럼프는 어떤 대중의 표를 따는 논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 RFK 주니어가 한 이야기는 실제 내용이에요. 근데 미국의 대중은 이 이야기는 머리가 아파서 난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실과 바깥의 제스처가 지금 만났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해리스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한 권력이나 세력이 그들의 부정한 이해관계를 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빙의 이 장면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위에 이야기하죠. 희생은 불가피하다. 밑에 이야기 답을 합니다.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기미를 이번에 RFK 주니어가 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남측에서 유발한 한반도 군사긴장 구조 계속 지속되고 있죠. 부정한 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함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부정한 이해관계를.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무빙의 대사처럼. 네, 우리한테도 각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RFK가 트럼프를 지지한 데 있어서 또악 놀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네오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군산복합체. 다 다른 말이기도 하고 같은 말이기도 해요. 자, 제가 언제 미국의 이런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세력들, 그들은 어떤 뭐 회의체처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 좀 다른 이해관계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대형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들이 붕괴했죠. 자, 그런 세력이 일부 있어요. 딱 그다음 우리 지금 역사학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시키는데 급급하고 일제 때 만들었던 일제 그 조선사 편수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틀을 막고 있죠. 자, 그 점에서 향토사학회가 큰일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역사학계에 있는 어떤 세력들 하고 아까 원전 마피아 세력들이 얼마만큼 교집합이 생기겠습니까? 교집합이 생길 때도 있을 거고 교집합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교집합이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원전 폐수 방류할 때 동의하자.
그러면 그때 아마 국내 마피아, 원전 마피아 세력과 우리 사학계의, 친일 사학계의 세력이 표지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다른 세력들이 있지만 그 세력들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어떨 땐 동의하고 어떨 땐 덜 동의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오콘으로 불리면 네오콘, 군산복합체면 군산복합체, 딥스테이시면 딥스테이트, 거기다가 이스라엘 로비스트, 금융권의 이해관계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번 JFK 주니어의 가장 놀란 사람 누구냐? 네타냐후라고 봅니다. 네타냐후.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엄청나게 놀랬다. 이게 당연히 분석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면이 더 초조해질지 몰라서 우리도 미국 딥스테이트에서의 크루스커 원전 공격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폴스 플렉, 자작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자, 반대로 푸틴은 환영하겠죠. 당연히. 이란 환영하겠죠. 김정은 환영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북미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미국으로부터 이 세상 최악의 최고 수준의 무역 제재를 받아서 나라를 제대로 꾸려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북미 종전선언이죠. 그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트럼프가 이미 언지를 줬고 그러면은 세계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채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입장과 이란의 입장은 똑같죠. 뭐. 네. 시진핑의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번 JFK의 트럼프 지지선언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런 헛발질을 계속 했기 때문에 러시아랑 가까워질 수가 있었거든요. 언뜻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리고 러시아 편에 묻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좀 행사해 왔어요. 그 뒤에 그늘에서. 예. 또한 긴장이 계속 고조됨으로 인해서 브릭스가 확대될 수 있어요. 그게 푸틴이 다음 단계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딥스테이시 트럼프가 진다면 선거에서. 그러면 브릭스 확대예요.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시진핑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쌓여 있고 북미 간의 어떤 패권 죄송합니다. 중미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는 약간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정책적인 틀로서 경제를 억지로 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F 같은 걸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비교를 하자면 자 거기에서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미국이 틀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출구를. 그래서 브릭스의 확대,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엄청나게 훌륭한 탈출구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JFK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중국이 조금 안타깝다. 예,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방향을 다 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랑 화해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니까. 안 됐다보다는 거기도 뜨악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